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5월 22일입니다. 자, 5월 22일은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 조미수 통상조약이 이제 체결된 날이죠. 그런가 하면은 세계 생물 다양성의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뭐 지난번에 다 말씀을 한 번씩은 이제 드렸던 사항이고, 오늘이 또 어떤 우리에게 있어서 소사가 있었나 하고 살펴보니까 우리의 그 이제 지하철 노선이 있죠. 참 여러 가지 노선이 있어 갖고 지금 지하철 노선의 이름도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인제 많은 그 지하철이 개통돼 있는데, 그중에서 인제 어 1 호선을 빼고 2 호선, 지하철 2 호선이 오늘 완전히 개통된 날이에요. 그 14년 5월 22일 날 개통이 됐네요, 완전하게. 그래서 오늘 서울 지하철 2 호선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떤 그 내역을 포함하고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에 인제 여러 그 인제 지하철 노선이 있는데 2 호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수도권 전철 2 호선 아니면 서울 지하철 2 호선 이렇게 명칭이 붙어 있죠. 예. 대한민국 서울 지하철 노선 수도권 전철 운행 계통의 일부다. 그렇죠. 뭐 수도권에 인제 전철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그중에 2 호선은 이제 한 노선을 이제 지칭하는 거죠. 자, 순환선. 이걸 순환선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뭐 여러분들 지하철 노선도에서 보면은 이게 동그랗게, 요즘 쪼끔 지하철 노선도를 다시 그려 갖고서 지금 이제 부착해 놓고 있는데, 동그랗게 그렸죠. 예. 순환선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동그랗게 그린 것 같아요. 전에는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인제 그렸는데 지금은 동그랗게 그려서 부착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인제 여기 지선이 2 개가 있습니다. 성수역에서 연결된 성수지선이 있고, 그다음에 신도림에서 연결되는 신정지선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인제 이 순환선은 이게 복선이니까 안쪽으로 하나가 돌고 또 바깥쪽이 하나 이렇게 돌아가죠. 그 내선 순환, 외선 순환. 여러분들 지하철 2 호선에서 기다리다 보면은 뭐 내선 순환, 외선 순환 이런 방송하는 걸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내선 순환은 그 노선도를 봤을 때 서울을 남쪽에서 북쪽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제 동서남북으로 세팅시켜 놓고 봤을 때에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내선 순환이죠. 예. 왜냐하면 우측 통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하철은. 그리고 외선 순환은 인제 이 바깥에 곡선 중에 바깥에 노선이기 때문에 외선 순환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죠. 우측 통행을 하니까. 음 요즘은 뭐 인제 국철하고 연결된 지하철이 이제 여러 노선이 있었는데, 옛날에 1, 2, 3, 4 호선만 있을 때 제가 사람들한테 "야, 1 호선과 나머지 이 전철하고 크게 다른 점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그 통행 방식이 이제 다른 거죠. 1 호선은 국철하고 연결돼 갖고서 뭐 좌측 통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2, 3, 4 호선은 다 우측 통행을 하죠. 그리고 최근에 다시 건설된 지하철 중에서 국철하고 연결되는 것은 그 4 호선도 마찬가지죠. 3 호선, 4 호선도 마찬가지죠. 어 이게 국철국, 그러니까 철도청이 관리하는 구간으로 가서는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인제 서울 시내로 들어오면은 또 이제 우측 통행을 합니다. 그게 1 호선은 처음에 건설을 할 때 인제 그런 걸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설계를 했던 것 같아요. 어 4 호선 같은 경우는 이게 수도권 전철 서울시 전철 망을 벗어난다고 싶을 때 나가서 바뀝니다, 통행 방식이. 서로 엇갈려 갖고 나가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인제 우측 통행한다는 말씀은 그렇게 드린 거고, 색상은 녹색이죠.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다음에 서울 지하철 승객의 약 30%, 예, 일일 200만 명 정도를 이렇게 담당하는 그런 노선이다라는 얘기죠. 물론 통계는 인제 시간이 흐르면 이제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면 '대충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울 교통공사가 이제 담당을 하죠. 아마 영어로 메트로인가 그럴 겁니다. 서울 도심과 부도심을 이으며 도심에서 방사형으로 뻗어나가는 서울 지하철 및 수도권 전철 각 노선을 잇는 역할로 혼잡도가 매우 높다. 아무래도 순환선 뺑 돌다 보니까 3 호선하고 4 호선을 이렇게 X자형으로 인제 그어지고, 그다음에 7 호선, 9 호선 이건 좌우로 이렇게, 6 호선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인제 얽혀서 방사형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제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제 승객, 또 퇴근 시간대는 좀 나가는 승객을 실어 나르는 역할을 2 호선이 하다 보니까
정말 그 혼잡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오전 8시에서 9시까지 교대 강남 구간은 아침 출근 시간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철도 노선 중 최고의 혼잡률인 220% 5%의 혼잡률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인제 2 호선 전동차 정원이 1,576 명인데 225%면 그러니까 3,514.5 명의 인원을 수송하는 거다라는 얘기죠. 정말 아주 진짜 혼잡할 때는 전철이 터져 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인제 들 수도 있겠네요. 제가 대학 갈 땐가 대학 입학 전인가 아마 그때 시내버스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 기억에 공릉동 서울 공대 쪽으로 가는 노선이었는데 하도 사람이 많이 타 갖고 어 그때 인제 이제 시내버스가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사고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돼요. 아마 그 당시 이 기사를 찾아보면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역사를 한번 볼까요? 이 역사는 히스토리입니다. 구자춘 전 서울시장이 1972 년에 일 기 지하철 계획을 파기하고 3핵 도시 구상에 따라서 계획된 노선이 바로 이 호선이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서울 도심 이제 종로를 중심으로 한 서울 도심이 있죠, 그때 당시에. 그다음에 이제 영등포는 또 하나의 커다란 이제 그 핵심 도시예요. 그리고 인제 잠실 쪽은 인제 강남이기 때문에 이쪽이 그때 막 인제 커지는 그런 이제 신도시였기 때문에 저렇게 삼획 도시 구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니까 72 년이면은 이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그냥 그때부터 저런 인제 지하철에 관련된 계획을 인제 정부에서는 이렇게 세우고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1986년 아시안 게임이 있었고요. 88 년에 서울 올림픽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어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런 작업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개통을 볼까요? 1980년 10월 31일 날 신설동하고 종합운동장이 개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 지하철 노선을 보았을 때 오른쪽 반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반원은 아니지만은. 그다음에 인제 1982년 12월 23일 날 종합운동장에서 교대. 그다음에 1983년 9월 16일 을지로 입구에서 성수. 그다음에 1983년 12월 17일 교대에서 서울대 입구. 예. 그러니까 저 때는 완전 개통이 안 됐었기 때문에 지하철을 이게 잘 보고 탔어야 돼요. 어딜 가고 싶은데 개통이 안 돼 있으면은 내려서 인제 다시 옮겨 타고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인제 1984년 5월 22일 오늘 서울대 입구 을지로 입구가 개통이 되면서 인제 순환선 삥 돌아가는 순환선이 완성이 된 거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인제 1992년 5월 22일 날 같은 날이네요. 신정 지선이 개통이 되고 그중에서 인제 일부 구간이죠. 그다음에 96년 2월 29일 날 96 년이 윤년이었 이 2월 29 일이 있는 거니까 양천구청에서 신정 내거리까지 또 개통을 했고 그다음에 어 96년 3월 20일 날 한 20일 정도 후에 신정 내거리에서 까치산까지 인제 또 추가로 개통합니다. 그다음에 1997년 1월 1일 날 당산 합정의 운행을 인제 중단을 했죠. 이게 왜냐면은 성수대교가 무너지고서 한강 다리를 다 점검을 했어요, 교량을. 근데 당산 철교가 이게 이 교각이나 이런 데가 전부 이렇게 크랙이 가기 시작해 갖고 통상적으로 이 철판에서 크랙이 가면은 크랙 시작되는 점하고 끝나는 점을 구멍을 뚫습니다. 더 이상 크랙이 번지지 않게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러다가는 큰 대형 사고가 나겠다 싶으니까 당산철교를 다시 시공을 했죠. 예. 지금 현재 우리가 타고 다니는 2 호선 당산철교는 재시공한 겁니다. 1999년 11월 22일 날 당산 합정을 재개통을 해서 이제 순환선 역할을 인제 그때부터 다시 시작한 거죠. 저 때는 당산하고 합정 쪽을 인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뭐 막 그랬습니다. 요즘은 뭐 LCD 디스플레이 판넬로 다 돼 있지만은 옛날에는 플랩식 행선 안내기가 있었네요. 플랩식이라는 게 이게 판때기가 이렇게 확 넘어가는 옛날에는 뭐 공항도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었죠. 근데 지금은 전부 이제 LCD 디스플레이로 지금 돼 있습니다. 요때 인제 시계도 붙어 있었네요. 네. 자, 운영을 보겠습니다. 모든 열차가 강역에 정차하며 대부분의 열차는 차량기지 인근에 위치한 성수역 혹은 신도림역을 출발하여 본선을 몇 바퀴 돈 뒤 다시 성수역 또는 신도림역에서 운행을 마치는 형태로 운행을 한다. 뭐 일단은 시작과 끝이 있어야 되니까 아무리 순환선이지만은 출발하는 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런 식으로 운행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외에도 막차 시간대에는 을지로 입구역, 서울대 입구역, 홍대 입구역, 삼성역에 종착 열차가 있으며 이들은 해당 역의 주 박선에서 주박을 하고 저건 어 선로인데 인제 통상적으로 어 이 승객을 실어 나르는 그런 선로가 아니죠.
그 차를 대기시켜 놓는 그 선로를 주박선이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거기 서 있는 걸 주박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글쎄 그 지하철만의 하여튼 아니면 철로만의 어떤 그 용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다음날 새벽에 첫 차로 운행 후 차량 기지로 입고를 한다. 그다음에 순환선 전 구간을 한 바퀴 운행하는 데 걸리는 표준 시간은 1 시간 27 분에서 30 분, 87 분에서 90분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사당역에서 타고서 사당역까지 오는 데는 약 90분 정도. 그래서 옛날에 그 공부하는 그 이제 어 학생 그러니까 무슨 그 검정고시를 뭐 준비한다든가 이런 학생이었겠죠. 예. 음 뭐 그 독서실 같은 데 가서 공부하려면 돈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2 호선을 타고서 이제 뺑뺑 돌다가 그 안에서 인제 공부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 게 한번 보도가 됐던 거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아무래도 지연이 돼서 다소 늦어질 수가 있겠죠. 예. 이제 합정역서 쪽 구로 디지털 단지 쪽으로 이렇게 타고 오다 보니까 출근 시간에는 이렇게 그 열차가 지체가 돼요. 이렇게 섰다 가다 이 합니다. 왜냐면 워낙 많이 사람이 내리고 그러니까. 열량 편성이며 열량을 달고 다닙니다. 운행 시에는 앞쪽 운전실의 기관사, 뒤쪽 운전실의 차장이 근무하는 2 인승 무제를 시행을 한다. 음. 음. 요새는 뭐 무인 그 이 저기 기관차도 나오기 때문에 점점 인제 사람이 설 땅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지선은 내량으로 5개 편성이며 편성량이 짧아서 1인 승무제를 시행을 한다. 내량 5개 편성. 내량이라는 거는 그런 것 같은데 5개 편성이라는 게 정확하게 뭔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예. 죄송합니다. 공부를 쪼끔 더 했어야 되는데. 역사를 볼까요? 이거는 히스토리가 아니고 그 인제 지하철 그 인제 역 건물을 얘기한 거예요. 자 본선은 43 개 역이 있습니다. 그럼 인제 밑에 역을 제가 딱 써 놨어요. 시청에서 시작해서 시청까지 한 바퀴 도는 거죠. 예. 43 개 역입니다, 세 보니까. 그다음에 성수지선은 이제 5 개, 신정지선도 5 개. 그런데 인제 신정교역을 인제 하나 더 추가로 설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그다음에 인제 지하철 타면 인제 안내 방송이 나오죠.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인제 나오죠. 그 이 보면은 뭐 한국어 방송하는 그 사람, 영어, 일본어, 중국어 각 나라 말로 방송하는 사람들 그 명단이 다 그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그 여기다 어 넣지 않았습니다. 자 어찌 됐든 그분들이 하는 방송이 실제 방송이 인제 이거 나오는 거죠. 저거 요거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그러면 뭐 환승역 왔을 때 뭐 나오는 거 그다음에 출발할 때 그다음에 도착할 때 뭐 인제 갖가지 그 모든 안내 방송이 여기 종합적으로 다 들어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 보니까. 자 우리나라 수도권의 지하철망을 한번 볼까요? 예. 뭐 1, 2, 3, 4 호선 있을 때는 뭐 1 호선은 이게 이 의정부 쪽에서 이렇게 쭉 와 갖고서 인제 수원 내려가는 거 그다음에 인천 가는 거 거기에다 인제 이 순환선이 2 호선이 있었고 그다음에 3 호선, 4 호선 요렇게 있을 때만 하더라도 단순해 보였는데 지금은 뭐 엄청납니다. 가히 이 정말 세계적인 그 메트로폴리탄 시티에 걸맞는 그런 그 지하철 노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그 인제 그 1986 년에 2 호선이 인제 완성되었을 고 무렵이죠. 예 동경을 한번 갔었습니다, 일본. 인제 그때만 하더라도 인제 쪼끔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단순했죠, 노선이. 근데 일본을 가 보니까 쪼끔 전에 보셨던 그 우리 지하철망과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어 동경 그 수도권 일대에 그렇게 전철망이 그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벌써. 인제 우리나라는 그 2 호선이 인제 그 순환선 역할을 하는데 일본은 그 인제 마루노우치선이라고 빨간색입니다, 그건. 그것도 어 동경 시내를 삥 한 바퀴 도는 거로 제가 기억이 돼요. 근데 그건 우리 2 호선 같이 이렇게 그 서로 연결된 게 아니고 음 순환선 같이 그렇게 구성은 돼 있지만은 끝과 끝이 연결이 안 됐던 걸로 그때 기억이 됩니다. 예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엄청 방대했어요, 동경의 전철망이. 특히 그 중앙역 같은 데서는 어 환승을 여러 군데로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인제 그 도시바에 인제 출장을 가면서 인제 나 이게 중앙역을 이렇게 통과해 갖고 왔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 길 안 잃고 참 잘 찾아왔다고 칭찬을 하더라고요. 이게 그만큼 복잡한 역이었습니다 그게. 자 그다음에 전철을 탑승한 경험이 인제 뭐 동경도 뭐 있지만은 뉴욕서도 한번 타 보고요.
지하철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시카고, 예, 시카고에서도 타보고, 홍콩에서도 타보고, 프랑크푸르트에서도 좀 타보고, 그다음에 싱가포르에서도 좀 타봤습니다. 근데 프랑크푸르트는 이게 환승이 우리나라하고 시스템이 달라요. 음. 같은 노선에 같은 그 선로인데 시간별로 뭐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게 다르게 들어왔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물론 어, 그거를 이 지하철 컨트롤을 하는 걸 CTC라고 옛날에 그랬거든요. 아마 센트럴 트레이닝 컨트롤인가? CTC가요? 네. 그거 제가 다니던 그 LG에서 큰 프로젝트 팀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 CTC 에, 그러니까 이 철도청이나 그 이제 서울 지하철 본부 같은데 뭐 발주가 나오면은 이제 그런 거에 대응을 했던 그런 그 이제 기술팀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환승 시스템이 잘 돼 있죠. 아주 이건 세계적으로 우수하고 탁월한 환승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하철뿐만 아니라 그 지하철역 인근을 통과하는 모든 어, 시내버스, 뭐 광역, 뭐 간선, 지선 다 포함해 갖고 마을버스까지 다 그냥 환승이 되기 때문에 정말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우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예. 뭐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인가 그랬어요. 아주 추웠던 겨울방학 어느 날이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를 따라서 이제 집안 아저씨 결혼식이 아버지 고향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의 고향이기도 하죠. 충북 괴산이었습니다. 처음 가봤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글쎄 지금은 그 승용차로 가면 뭐 한 30분 정도면 출발해서 도착이 가능한 그런 이제 거리로 돼 있는데 다 포장이 돼 있죠 지금은. 그 시골 좋은 구석까지 전부 포장이 다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날 점심을 먹고 아마 출발했던 것 같아요. 시외버스를 타고서 2차선 비포장 도로를 달려서 어느 삼거리에 도착을 했는데 음, 저 삼거리가 이제 어, 충북 정평에서 음성을 가는 데 있는 그 상거리입니다. 제가 지금 삼거리 이름을 지금 어,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그 삼거리에 갔더니 이제 어, 제가 저희들이 타고 갔던 그 이제 버스는 이제 음성 충주 쪽으로 해서 계속 가는 거고 이제 거기서 이제 괴산으로 들어가는 버스를 이제 타기 위해서 그 차부 대합실에서 기다리는데 아마 한 2시간은 기다렸던 것 같아요. 뭐 추우니까 걸어가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정말 그 대합실에 기다리는 사람들 전부 담배를 피워갖고 담배 연기 촥한 그 대합실에서 어, 그 석탄 난로 그 하나 놓고서 그 주변에 슉 앉아갖고서 그냥 기다렸다가 이제 버스가 와서 이제 타고서 소수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아저씨 댁까지 들어가는데 깜깜한 밤중이었어요 들어가는데 뭐 겨울이기 때문에 해가 짧아서 이제 그런 면도 있었지만은 요즘 같으면 이제 혼할 때 들어갈 수 있겠죠. 걸어서 가도. 네, 그때가 1966년 경이었는데 지금으로부터 뭐한 반세기 전이죠. 네. 근데 반세기 만에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놀라울 정도로 이제 발전이 됐죠.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보셨던 저런 수도권 전철망도 우리가 갖춰놓고 있습니다. 1966년에는 아마 서울에 전차가 다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일제시대 때 나왔던 전차겠죠. 예. 하여튼 이렇게 발전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사회를 잘 지켜갖고 우리 후세들에게 물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아, 정말 저에게만 있는 생각은 아니겠죠. 참. 네, 서울 지하철 2호선 완전 개통일을 이제 맞이해서 이런저런 그 내용과 거기에 얽혀 있는 또 추억 같은 것을 잠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